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사가 임명된 건 이례적입니다. 역대 22명의 주 호주 대사 중 군 출신은 군사정권 시절 임명됐던 육군 장성 2명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이종섭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란 점입니다.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결재해놓고도 죄명과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지시를 하며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고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와 군검찰단, 해병대 사령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이는 와중에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사실상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외압의 중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지금 빼돌리는 주요 피의자를 지금 은닉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수사 외압 의혹의 다른 관련자들도 영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고 현역 군인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한 계단씩 진급해 각각 육군 56사단장, 국방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작년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까지 3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자 국방부가 이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자 국방부는 서류를 통째로 되찾아오는데요. 그리고 3주 뒤 국방부는 처벌 대상을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중 국방부의 최종 재검토 과정에서 MBC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발표 나흘 전 국방부 장관실에서 장관이 주재한 회의가 열린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사팀은 결국 이 의견을 최종 결과 발표에 반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작년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중간 보고 받은 적은 없다? 예. 그런데 발표 나흘 전인 8월 17일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분간 열린 회의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의 초기 수사 당시 장관 지시를 전달했고 김 단장은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조사본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지만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인지 판단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야 한다. 2명만 처벌 대상이 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결국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정리한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를 열었다고 인정하며 언제 어떻게 결과를 발표할지 논의했을 뿐 중간 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김동혁 검찰단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른 의견들을 참고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외압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당초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 판단이 국방부에서 최종 2명까지 줄어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국방부와 해병대의 일부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작년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받았다고 고발한 지 넉 달여 만입니다. 대상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수사 과정, 또 경찰에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들입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5차례 연락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 직접 과실이 없는 혐의자는 제외하라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사건의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당시 이종섭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수행하면서 텔레그램으로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자는 징계를 검토해달라, 장관은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 했다, 8월 10일 이후 이첩할 수 있을 것 같다 등 수사를 축소하거나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공수처가 최측근들을 압수수색하며 이종섭 전 장관과 윗선을 겨냥한 모양새입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 전 장관은 MBC와 통화해서 대통령실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직접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지시 전달 과정을 역으로 쫓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 김진우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공수처 관계자는 윗선 등 수사에 대해서 드러난 것이 있다면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